자, 자본 예산은 넘어갑시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자, 56. 원래는 이게 가장 중요했죠. 그죠? 성인지 예산제도, 성중립적, 뭘 성인지적에서 성주류적. 젠더 메인스트림 영어 한번 꼭 써주시고 알았죠? 남녀 차별 시정 체크. 예산기금. 그냥 원래는 이제 2010년 중앙, 2013년 지방 도입이고 성인지 예산서와 계산서를 제출하는데 그냥 이거 외우시려면 23년 예산기금 중앙지방 모두 도입. 알았죠? 다시 젠더 메인스트림 써주시고 2023년 중앙지방 예산기금 모두 도입되어 있다. 그죠? 자, 과정 봅시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 밑줄 여성가족부 협의 예산서와 계산서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처가 예산서, 계산서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취합해서 성인지 예산, 예결산 협의회 체크, 국회 제출 체크. 그냥 단순하게 갑시다.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다시 기획재정부가 작성 기준을 내려보내주면 누가 작성해서? 중앙관서의 장들이 작성해서 보내주면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죠? 그러면 성인지 예산서에는 뭐가 있느냐? 사업명하고 사업 목표가 있고요. 성평등 목표가 있고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 분석이 있습니다. 요거를 암기 안 해도 되는데 2019년 별표 이거 무조건 써야 됩니다. 직접 목적 사업과 간접 목적 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아까 있죠.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2021년부터 운영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직접 목적 사업, 간접 목적 사업. 다시 뭐라고요? 직접 목적 사업과 간접 목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평정기인데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양자의 양, 평등의 평, 정책의 정, 기본계획의 기, 그 양평정기로 외웁니다. 그죠? 그 양평정기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은 무슨 목적 사업이다? 직접 목적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은 성인지 예산서와 계산서를 작성해야 돼. 알았죠? 간접 목적 사업은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올해 약 33조밖에 안 된다고요. 아까 서 네? 올해 우리나라 일반 회계가 얼마라고? 639. 아니 369. 그래 369. 올해는 쉽게 올 수 있겠다. 그지? 7일 그 다음에 7일인가? 197 아니야? 369 7일 4일인가 7일인가? 7일. 369 7일 197이니까 다 하면 638조 맞습니까? 638조에 33조니까 엄청 적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성인지 예산서와 계산서는 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 사업? 직접 목적 사업과 간접 목적 사업에만 작성한다고. 그죠? 다시 직접 목적 사업과 간접 목적 사업만 작용합니다. 자, 성인지 계산서는 예산서의 그 집행 실적하고 성평등 효과 분석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위에는 성평등 기대 효과잖아요. 그죠? 집행했으니까 효과 분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달성률은 대략 한 77% 된다. 됐습니다. 활용. 성별 영향평가법, 성별 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기금에서 반드시 규정하고 반영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사업은 무슨 목적 사업이 된다고요? 간접 목적 사업이 된다는 거죠. 많이 외우지 마시고 요거 조금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됐습니다. 직접 목적 사업과 간접 목적 사업이고 국회에 갑시다. 평가 및 방향.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구속력 없다. 그러니까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국회 심의 대상 아니고 그냥 제출할 뿐입니다. 첨부 서류죠. 그죠? 직접 목적 사업에 구체적 기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예정처 보고서를 봤는데 예를 보면 교통약자 편의
편의정진의 성과지표로 저상버스 보급률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성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들이나 어린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얘기 있고 안 써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거죠. 그죠? 귀촌 귀농 교육 사업이 왜 직접 목적 사업일까? 이게 가장 많이 그냥 귀촌 귀농 기억해요. 알았죠? 아, 그냥 성인지 예산 제도에서 귀촌 귀농 사업이 직접 목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예정처에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이 보고서를 보고 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쓰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성별 영향 평가에서 개선 의견이 제시된 사업이 성인지 예산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아까 성별 영향 평가법에는 우리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어떤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는 사업도 있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조세 지출 예산 제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 조세를 매개로 한 정부 지출이고 세 개만 기억하시죠.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자, 실질 동그라미, 실질은 지출, 형식은 조세. 다시 뭐라고요? 실질은 지출이지만 형식은 조세입니다. 그죠? 한 해 대략 한 40조 정도 됩니다. 최근에 거는 제가 못 넣어놨네요. 그죠? 대략 한 40조 정도 되고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 체크해 주시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이게 3번의 밑에 하살표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 예산으로 조세 지출을 없앨 수가 없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 맞았어.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지. 예산은 법률이 하여튼 어중간하게 기억하고 있어. 아니기 때문에 말에 내가 꽂혔다. 그지? 예산은 법률이 아니니까 법률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근데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뭐에 근거해서 한다고요? 법률에 근거해서 하니까 당연히 예산으로 조세지출을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역기능을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왜 조세지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까요? 바로 렌트 스킹,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강한 경직성, 비가시성, 렌트 스킹 요 네 가지만 하면 되죠. 그죠? 왜 경직적이죠? 뭐에 근거해서 한다고요? 법률에 근거해서 한다고. 예산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계속 편성하고 심의하잖아요. 그죠? 근데 법률은 한 번 만들어지면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형식은 조세지만 실질은 지출이기 때문에 간접 지출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렌트 스킹이 가능하다. 경직적이다. 비가시적이다. 렌트 스킹이 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그리고 가장 문제는 거 역진성. 다시 뭐라고요? 좋은 조세나 좋은 세금은 누진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다? 역진적이라는 거. 역진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뭡니까? 당연히 여러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많이 받겠죠. 그죠? 그래서 누진적인 게 아니라 역진적이다. 그죠?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요 네 가지. 왜 이걸 기억해야 되죠?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자, 현황 보시면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법 조항은 기억 안 해도 되고요. 조세특례 제한법. 다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조세지출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물론 국가재정법에 이 조항이 그대로 있어요. 알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해당 연도, 다음 연도 기능별, 세목별로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지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중요해요. 자, 300억 별표. 심청평가는 일몰도래입니다. 요 밑에 의무심청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여튼 다시 조세지출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재밌죠? 직접 지출은 500억이잖아요. 그죠? 예타가 500억인데 조세지출은 300억 이상의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일몰도래하는 것은 심청평가를 한다. 일몰도래한 것은 뭐 한다? 심청평가를 한다는 거죠. 국세감면 한도제 3년 평균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이제 옆에다 세입 준칙이라고 써보세요. 세입 준칙. 맞죠? 국세를 거둘 때 3년 평균 0.5 이상 깎아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의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라서 세입준칙인데 구속력이 없어요. 알았죠? 빈번한 위반이라고 쓰시고 특히 이제 08년, 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위반했었죠. 그죠? 빈번한 위반이라고 쓰시고 그래서 장단점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방향, 단만 요시종, 사전, 사후, 조세일조 총량제, 정확한 예측 모형, 설명 의무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세에서 성과 평가를 해야 돼. 이게 참 안 되는데 이게 해야 되죠. 그죠? 성과 평가. 직접 지출과 연계해야 된다는 거. 맞죠? 간접 지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지출과 연계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예산 분류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위에 자 프로그램 예산 제도 그냥 기억하기 싫으면요 그냥 2023년 중앙지방에 도입되어 있다 알았죠? 원래는 이제 중앙은 2007년 지방은 2008년인데 뭐 이런 거 암기할 필요가 없죠. 자 양걸 1번 과목 구조 별표 쭉 내려와서 양가로 2번 예산 운영 별표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예산 성과 관리 별표. 자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물어보면 목차가 몇 개다? 3개. 과목 구조의 변화, 예산 운영의 변화, 성과 관리의 변화. 자 과목 구조는 분부푸입니다. 분야에서 니은 빼면 부가 되죠. 부에서 이렇게 우 빼면 의가 되잖아요. 그죠? 분야, 부문, 프로그램, 그 다음 단위사업. 자, 우리는 프로그램만 외웁니다. 맨 끝에, 동그라미 1번 맨 끝에 항 또는 세 항의 묶음 밑줄 항 또는 세 항의 묶음. 단위사업은 그냥 쉽게 프로그램 내의 개별 사업을 뭐라 그런다? 단위사업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단위사업이라고 해요. 자, 밑에 그림 보면 자, 왼쪽 거부터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장관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항하고 동그라미 4번 세항을 전체로 묶어봐요. 전체로 묶어서 옆에 프로그램 보이죠? 프로그램도 이렇게 묶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묶었던 거 있죠? 항 또는 세항 묶었죠? 그 프로그램으로 화살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큼직하게.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항 또는 세항의 묶음이 이제 그림에서 뭐가 돼버렸어요? 프로그램이 됐죠? 더 얇게 외우는 거. 자, 장관항, 세항, 목 이렇게 암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자 갑시다. 진짜 최소한 게 뭐라고요? 기존 예산 과목 중 뭐와 뭐? 항과 세항을 묶은 것을 뭐라고 한다?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프로그램 내의 개별 사업을 단위사업,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스펠링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액티비티. 자, 밑에 갑시다. 그 다음에 재정 운영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예산 운영의 기본 단위 밑줄 예산 운영의 기본 단위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프로그램 맨 끝에 기본 단위 단위사업은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거죠. 단위사업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니까 자율성 부여 바로 밑에 줄을 보면 자율성을 부여했으니까 무슨 평가를 해야 돼요? 자율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율 평가를 하고 프로그램 밑에 보면 성과 목표 관리 제도. 다시 뭐라고요? 프로그램에는 성과 목표 관리 제도로 성과 관리를 하고 자, 단위사업은 자율성을 줬으니까 무슨 평가? 자율 평가를 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율 평가를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프로그램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프로그램 예산 구조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